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작년도 1월 이후, 2021년 1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주간 단위로 올랐고요. 코스닥도 주간 단위로 보면 작년도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한 주가 됐는데, 역시 메인 재료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10월 CPI가 전년 대비 7.7,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전월 대비는 0.4, 근원은 6.3, 0.3 각각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년 대비 7.7이잖아요. 그런데 전월 대비 0.4거든요. 곱하기 12 하면 4.8. 지금의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또 이제 근원도 지금대로라면 3.6. 이제 현재 6.3% 페이스인데 지금 같이 나가게 되면 내년도에 근원이 3%대,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가 나올 수 있는 추이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7%대, 6%대가 낮은 건 아니지만 좀 기대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특히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뭐 CPI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근원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그 주거 비용이 조금 전달보다 이제 오름폭이 좀 증가된 건 있지만 가스 비용이라든가 뭐 전기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류 비용 뭐 이런 것들 렌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거 비용이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서 이게 뚝 떨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속도만 조금 둔하게 되면 오히려 주거 비용도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돈 빌려서 건물 지은 사람들 또는 돈 빌려서 새 들어서 이자 비용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금리 인상이 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0.5%포인트가 80%대, 다음에 이제 0.75가 이제 그 반대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시장에선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뉴스가 나온 게 중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들 그 경계하는 게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랬는데 지금 격리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이제 좀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단계별로 좀 풀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저게 루머로만 돌고 있었는데 진짜 방역을 조금씩 완화하나 보다. 뭐 총 결과적인 완화는 뭐 내년도 말이나 될까 말까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추세는 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안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전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은 그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누그러진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긴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안에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냐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 금융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0.5 유력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0.25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가게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어차피 크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0.25 차이를 더 엄청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는 조금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 그래서 이 재료까지 이제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증시의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의 방역 완화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빠져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투기 세력들이 겹쳐 있고 그동안에 이제 뭐 수출 기업들이 달러 쥐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서 피크구나라고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단숨에 4%나 빠져서 2008년도 이후에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이게 이제 제가 115, 116이 피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게 고점이 돼버린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107까지 이제 빠져서 이제 뭐 외환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증시도 조금 더 편안함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뭐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고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니까 금융투자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매도로 바뀌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를 했고, 이렇게 매수 들어온 거는 대부분 이제 쇼커버가 좀 포함이 됐으니까 저렇게 규모가 커졌겠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개인이 1조 6,600억을 팔았잖아요. 코스피에서만. 제가 현재 대충 찾아본 걸로는 역대 4위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저렇게까지 많이 팔았고 양시장 합치면 2조 2천억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저 확보한 현금 중에 일부는 다시 재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중성주 쪽에 조금 수급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대형주 장세지만 이후에 이제 중성주 조정 매물 나온 이후에 이제 중성주 쪽도 한번 이제 돌아서면서 수급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 이제 그 타이밍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흐름이 이제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종목으로 보면 뭐 외국인 투자를 기존에 샀던 거,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하이닉스 샀던 거 이제 계속 담았고, 팔았던 쪽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떤 것부터 파는지, 이게 자동차가 계속 매도로 가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가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이 좀 덜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리 관련된 어떤 금융주들이 좀 매도에 포진이 돼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낙폭주,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그냥 어쨌든 담아놔야 되니까 쇼커버도 좀 있었을 거고, 뭐 기관이 뭐 쇼커버 많이 외국인들보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겸사겸사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군들,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도에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를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담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부담을 좀 덜하게 되면 뭐 성장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그동안에 가겠던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IT 기업 중에서 일부 뭐 원익 IPS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담았는데, 뭐 매도, 그러니까 업종별로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좀 있었고, 뭐 매도 쪽에서는 컴투스, YG엔터 뭐 이런 어떤 게임주들을 좀 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쪽을 보면 엔터주를 좀 가리게 YG 팔고 SM 사고, 원익 IPS, 동진세미캠, PSK, 두산 테스나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골라서 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골라 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 수급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오늘은 이제 공매도 청산이 좀 있었겠죠.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갔는데, 오늘 인터넷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쇼커버 다음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쇼커버가 매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게 지금 인터넷주가 제일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이 세냐?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일관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를 바랄까?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다운이 계속 될 거냐, 속도 조절론 이런 발언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CPI 효과는 몇 주 안 가요.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3주 동안 6조 5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장세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 중에 일부 자금을 다시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 이제 종목 장세를 좀 만들어내는 자금으로 저게 돌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거냐,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나오는 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징주는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뭐 특징주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오늘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2배 또는 3배 더 올랐어요. 메인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간 건 좋은데,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내 종목은 안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외국인들한테 있고 당분간은 차별화 장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중성주 쪽은 좀 오늘에서부터 좀 물량을 덜어야지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저렇게까지 팔아놓으면 시장을 좀 잘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개입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 자금이 중성주 종목 장세를 어느 타이밍에는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줄이더라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종목 장세를 또 만들어내는 타이밍이 올 때 이제 조금 더 시장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때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당장은 외국인들 주도 장세, 다음에 이제 개인 종목 장세 나올 때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주봉인데 20주선을 엄청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20주선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뭐 의미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올라가는 양봉으로, 이게 이제 양봉이 6주째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4주째거든요. 근데 다음 주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5주 연속 올라가는 게
하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쭉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세 하락 이후에 5주를 연달아서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왜냐면 한 달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4주는 한 달인데 5주가 되면 한 달 이상 간다라는 게 되니까, 그러면은 시장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반등이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한번.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카페도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